사장님, 그럼 이게 사장님은 유치권 받을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도 뭐 알아놓고 가야 뭐. 나가 1억 3천. 1억 3천. 그 다음 4천짜리 하나 있고. 4천짜리. 6천짜리 하나 있고.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별로 그걸 안 했는데 하도 문의가 많이 오니까 그래도 가서 한번 물어는 봐야 되겠다. 왜냐면 요즘 판결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세무경 매니저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물에 대해서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을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건데 이거는 내가 좀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어,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또는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부동산, 저희는 이제 부동산을 다루니까요, 해당 부동산의 공사대금, 그러니까 그 매각 물건에 기해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을 못 받은 경우에 유치 점유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권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풀면 어려운데요, 쉽게 풀이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 유치권은 법원에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혹은 등기나 다른 곳에 부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유치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성립 요건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동산의 원인으로 해서 채권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공사대금이라든지 그 부동산의 가치를 현저히 높이는 무언가 어떤 그런 비용이 들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 비용에 대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유치권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 유치권 성립이 하려면 두 번째로 그 부동산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 부동산에 유치권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거나 점유를 하고자 할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선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파트나 건물인 경우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안에 이제 상주를 한다든지, 혹은 본인이 시건장치를 해놓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펜스를 친다든지, 진입로를 막아서 다른 사람이 진출입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은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사용 못하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은 유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유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플래카드나 현수막, 기타 다른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매 물건으로 진행되는 물건 중에 주로 공장이나 짓다가 많은 건물, 이런 거에 보면 유치권에 이렇게 현수막이 있죠. 그래서 유치 점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시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받을 돈의 기간이 도래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해당 부동산에 공사 시공자와 주인 간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공사 완료하면, 이 정도 완료하면 돈을 줄게 라고 계약서를 썼을 때, 그 주고자 하는 날짜가 도래됐을 때, 그리고 그 약속된 공사가 이행이 됐을 때, 이행이 됐는데 기간 안에 돈을 안 줬을 때, 이럴 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매 같은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펴보셔야 되느냐 하면, 최초 경매 기입 등기, 임의 경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기에 찍히는 그 일자보다 먼저 유치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경매 기입 등기가 20년 1월 1일인데 21년부터 점유를 하거나 21년부터 유치권 현수막을 걸면 유치권 성립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된다라고 공시하기 이전에, 경매 기입 등기 공시하기 이전에 유치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유치 점유가 현재까지 쭉 이어져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좀 빠졌다가 현수막을 치웠다가, 혹은 유치 점유를 해제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러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쭉 이어져 와야 된다,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정보지를 보실 때는 경매 기입 등기 시점에 유치 점유를 하고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나면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진으로, 우리 경매정보지에 보면 사진으로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게 감정평가할 때 사진 찍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현황조사도 갑니다. 그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 해당 물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러 법원의 집행관이 가게 됩니다. 집행관 직원이나. 자, 그러면 거기에 현황조사서에 내가 가보니 어떻더라라는 걸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보고 해당 시점 기준으로 해서 유치 점유를 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서의 사진을 보니까 유치권 현수막이 커다랗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황조사서에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김땡땡 씨가 유치 점유를 하고 있다, 유치권 때문에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 혹은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 가니까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는 그 시점에 점유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치권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치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은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 그러니까 경매정보지상의 사진하고요, 사진이 여러 장 있잖아요. 그거랑 현황조사서의 내용을 가지고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이 유치 점유를 하고 있는지, 현수막을 제때 걸어놓고 있는지, 그걸 먼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유치권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걸 봤는데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당 물건은 진성 유치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낙찰 받으시고 인도명령 신청하셔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치권 부존재 소를 제기해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내가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를 봤을 때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장을 일단 가셔야 돼요. 가가지고 현장이 여전히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유치가 되고 있는지, 점유자가 잘 점유하고 있는지, 현수막이 걸려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돼요. 이게 계속 이어져 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감정평가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됩니다. 유치권 현수막이 정상적으로 걸려 있었고, 처음부터 감정평가 사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점유도 현황조사서에 유치 점유자가 처음부터 현황조사서 당시부터 지금까지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을 가서 만나보고 탐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치권을 신고한다고 해서 다 유치권이 성립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매기입 등기 시점 이전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정평가 현황조사서에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유치 금액이 과장이 됐을 수도 있고요. 실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하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 사람이 진짜 유치 점유해서 본인이 받을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유치권 신고를 해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떨어뜨린 뒤 본인이 입찰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의도인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나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앞뒤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요. 물론 입을 꾹 닫아버리면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가면 문전박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치권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유치권자인데 돈을 받고 싶어서 유치권 권리 신고를 했어요. 점유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근데 나는 돈을 받을 사람인데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을 굳이 밀어낼 필요가 있을까요? 누구라도 입찰 빨리 해가지고 내가 유치권 걸어놓은 거 비용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는 사람을 마다하고 자꾸 숨고 피하고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거리를 둔다고 하면 확률적으로 정상적인 유치권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이 됐을 수도 있고요. 설령 이 유치권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돈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싸게 떨어뜨려서 본인이 낙찰 받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물건의 유치권이 들어온 것은 반드시 이해관계인 유치권자, 점유자를 만나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의도가 어느 정도 나와요. 아시겠죠? 유치권이라는 게 어렵고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억울하게 본인이 돈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공사대금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빨리 누군가가 낙찰되고 이 물건이 얼마나 낙찰되든지 간에 나는 빨리빨리 받고 나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의가 된다고요. 근데 이유가 그게 아닌 다른 이유일 때는 좀 밀어내거나 좀 부풀리거나 이 물건을 낙찰받고 들어왔을 때의 어려움을 미리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특수물건을 다루면서 유치점유자를 정말 많이 만나보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래요. 한 80% 이상 다 가짜거나 엄청 부풀린 경우에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진짜입니다. 진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치권이 다 가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거 한두 사람, 10명 중에 한두 사람이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치권을 무조건 밀어내고 패스할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보면 분명히 어떤 느낌이 와요. 이분이 왜 나를 밀어내려고 하지? 이분이 왜 입찰을 못 받게 물건을 안 좋게 얘기를 하지? 낙찰을 받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왜 강조를 할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물어봅니다. 사장님 입찰하실 거예요? 입찰하실 거면 우리가 빠져드리면 되죠.
그게 아니고 사장님 돈을 받으실 거면 저희가 또 여러 부분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하고 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합시다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속내를 감추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반드시 좀 만나보시고 점유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현수막도 정확하게 잘 고지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고 유치권이 부실한 게 많아요. 얘기해보면 실제 깰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안 깨진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안 붙어보면 이길 수 있겠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 단계를 건너뛰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유치권 걸린 거는.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그럴수록 실제 싸게 먹으려고 유치 점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방어를 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렇기에 반드시 좀 들러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 얘기는 뭐 페이지 펴놓고 이럴 때 유치권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의미가 없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법원에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그냥 유치권 권리 신고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중에 이제 소송 다툴 때 실제 공사대금이라든지 관련 서류들이 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대신에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의도와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인데 유치 점유를 하고 있는 유치권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가서 한번 만나보시고 만나서 얘기됐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을 한번 줘보세요. 그럼 이게 유치권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어느 정도로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 나와요. 패턴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문전박대하고 거절하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진성 유치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단순히 돈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 하지만 밀어내는 사람도 다른 의도가 있을지언정 그 유치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진짜 마음에 들면 밀어내더라도 꼭 한번 만나보시고 더 부딪혀보세요.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유치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정리를 해서 유치권은 이럴 때 진행이 되고 성립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워낙 현장으로 발로 뛰는 일을 하다 보니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현장에 부딪히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특수물건이긴 하나 해당 점유자, 유치권자를 만나보면 의외로 사실관계를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경매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